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중공 제조업 지수 폭삭 꼬라박았습니다. 중공 붕괴가 가속되는지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추가 공격 수단 검토하겠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49.4로 오늘 발표 났습니다. 예상치 49.9보다 매우 나쁩니다. 50보다 작은 숫자는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인사는 나누자고요. 잘가 차이콩. 중국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공 붕괴 진행 과정이라는 그 분석 자료에서요. 중공이 앞으로 발생할 주요 경제적 사건들 쭉 정리해 두었고요. 저는 이 모델에 따라서 중공 경제 데이터 면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중공이 대규모 부양 조치 발표하면서 미 PMI 지수가 50.5로 팍 솟아오르고 상해 주가 지수도 폭등할 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빚내서 부양하는 조치는 온 언발에 오줌 누는 것이다. 오줌 씻고 나면 더 발이 시리죠. 그것처럼 결국 그 중공 붕괴 가속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중공 경제 관련 주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분석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이 채널에서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공은요, 식량, 에너지, 필수 중간재, 또 필수 서비스 이런 거 반드시 국제 시장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달러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는 달러만 돈이죠. 그래서 중공은 달러를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갑 또는 통장에 잔고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중공 외환 보유고 3조 달러 간당간당 지금 합니다. 이 중에 2조 달러 정도는 미국 돈 달러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물론 나머지도 뭐 유로나 엔 이런 거니까 이거 달러로는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3조 달러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달러 외채가 적어도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회사채 상당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외채라는 거 결국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조 달러 중에 최소한 2조 달러 까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1조 달러 뿐입니다. 그런데 저 거대한 거품 덩어리, 완전히 저거는, 그러니까 중공은, 거품 파워입니다. 거품 파워. 저 거품은 부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냥 원인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요. 못 갚으면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거대한 거품 덩어리의 실질적 달러 고작 1조 달러입니다. 앞으로 중공은 달러가 부족하게 됩니다. 최근의 그 위안 환율 상승은 이를 반영하는 여러 그 모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달러를 위조하거나 훔치거나 강도질하지 않는 한 부족한 달러를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팔아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지금까지는 뭘 팔았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제조업 돌려서 허접한 짝퉁 물건 팔아서 달러 벌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걸 막아본다는 거죠. 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중공의 수출 감소는 더 가속되고요. 달러 부족 가속됩니다. 과거에는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도 살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줄어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중공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본 통제 이미 시작했고요. 앞으로 더 강화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무역 협상 어떻게 하든 합의를 하려고 말이죠. 그냥 썩은 미소 날리면서 비루하게 이제 끌려다녔던 거죠. 그리고 합의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합의 내용 중에요. 그 미국이 원하는 그 중공의 통상 시스템 개혁이 이제 포함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보조금 없애고 기술 절취 강취 이런 거 막고 그 합의 내용들
뭐 법률적 차원에서 이행 담보 마련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알려진 바로 한 120여 가지 리스트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협상을 시작할 때. 그래서 준공 보고 너가 이거 읽어보고 협상할 마음이 있으면 연락해라. 협상할 마음 없으면 연락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하자고 달려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비루하게 끌려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면은요, 이 합의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합의가 되면은 합의물, 즉 일종의 제도적 장치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은 준공을 다시 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그동안의 분석이었습니다. 즉 합의된다고 해서 패권 전쟁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예,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요, 이런 분석 자료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은 합의를 서두를 이유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이걸 합의를 했다가요, 막판에, 그러니까 5월 초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하는 그 도중에 중공이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관세나 처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입장은 합의해도 좋고 합의 안 해도 좋고 어차피 중공을 해체하는 요리는 계속된다 이겁니다. 중공으로서는요, 저 시기에 어떤 그 전략적 결단을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단 미국 요구를 받아서 합의를 한 후에 다시 힘을 축적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만약 합의대로 합의는 공산당이 이 지배하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냐, 이게 더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버텨버리자, 개겨버리자. 예? 그래서 좀 더 유리한 합의를 추구하자, 이렇게 전략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정, 롱마치, 쇼도 하고 말이죠. 예. 뉴 롱마치 한다고 쇼 하더니만 뭐 푸틴 만나러 가고 뭐 그러느네요. 예. 다음 주에 푸틴 만나러 러시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가.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공 전체는요, 관세로 틀어막은 다음에 요거 뚫고 메이드 인 차이나 깃발 들고 나오는 것들은 모조리 관세 폭탄으로 몰살시켜 버리고요, 중공 대표 기업들은 하나씩 별도로 저격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 대기업들이 담당하던 수출을 다 날아가는 거고요, 이들이 담당하던 중공 내 제조 활동 망가지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직접 효과로 보입니다. 가령 화웨이 해외 부문 가을부터 망가진다고 봐야겠죠. 예. 중공 내 사업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버티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구멍가게 수준으로 쪼그라들겠죠. 다만 중공 당국이요, 무제한 그냥 보조금 지급해버리면 좀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2년 후에 망하나 5년 후에 망하나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예, 이런 그 보조금 따위로 중공 붕괴라는 대세를 막지는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관세로 미국도 타격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또 그 페드의 바이스 체어, 즉 연준의 부의장 클라리다, 이런 분들은 이 속 사정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트럼프하고 클라리다가 서로 짜고 이런 말 할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각각 독자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관세가 미국의 성장 물가에 거의 영향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계속해서 하는 말, 트럼프가 트윗에서도 말하고요, 기자회견 할 때도 수시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로 중공의 제조업체들이 중공을 떠난다,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지적한 게 베트남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다 떠나고 있다. 그 업체들이 미국 와서 만들면 더없이 좋겠다, 제일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수출업자의 그 관세 피해를 보조금으로 이제 메꿔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거 거의 없다. 미국 물가에 거의 영향 없다. 결국 중공이 자기들 금고에서
기업들 보조금 주는데 결국 그 돈이 흐르고 흘러서 관세의 형태로 미국 금고에 달러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트럼프 입장은 합의 안 하고 관세 계속 처먹여도 우리는 1년에 한 1,000억 불 이상씩 돈이 들어오니까 좋고, 관세 합의가 되면은 그 합의한 걸 가지고 계속 패권전쟁 중공을 쪼우겠다 이거라는 겁니다. 중공 내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철수한다는 말, 이거는요, 저는 그동안 이제 구글 검색에서 자료를 쭉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데이터로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크로스 체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갈 겁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 롯데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공에서 돈 강탈당하고요, 험한 꼴 당하고, 껍데기 홀랑 벗기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롯데가? 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나온 거, 롯데마트 들어가고, 시비대들이 몰려들어와갖고 말이죠.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밟아 뭉개뿌 그러고, 처음처럼 소주 상자 지게처럼 뭉개뿌리고, 와, 도대체 저런 꼴이 어딨나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롯데가 미국에 투자를 했더니 트럼프가 오발 오피스에서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의 리쇼링 정책 홍보왕입니다. 홍보왕. 트럼프는 롯데가 중국에서 당했던 그 모든 험한 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쇼링 정책, 봐라, 이제 미국 떠난 제조업체든 미국으로 돌아와라, 이걸 홍보하고 있는 거죠. 뭐 롯데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롯데를 이용해서 자기의 리쇼링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오면 이렇게 환영받는다 이겁니다. 참 부럽습니다. 예. 미국 떠난 제조업체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트럼프가 언급했던 그 베트남, 이 베트남에 지금 투자, 생산, 수출 데이터 매우 좋습니다. 베트남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 1등이 중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이것이 또 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은 물건 중공에서 만들면 관세로 저격됩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만들면 관세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공이 다른 동남아보다 인건비도 몇 배 더 비쌉니다. 뭐 하려고 중공에서 만듭니까? 예. 그래도 다른 나라로 이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합의나 될까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던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단기 합의는 불 건너가고, 하여튼 관세전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 뭐 이런 걸 지금 다들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니까 이제는 관세 폭탄 피해서 피난 보따리 이제 싸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가 미중 무역전쟁 반사 이익으로 1분기 GDP 최소 0.1% 이상 올랐다는 기사, 제가 지금 한 4번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뿐이 아니고요, 인근 동남아 국가들 다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가속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중공 대체하는 동남아 시장,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요, 중공은 이제 새로운 대장정 한다고 이제 쇼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참 웃깁니다. 이게 어디에 갈 데가 없어서 그 길을 갑니까?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시진핑이. 아니면 그 참모들이 멍청하던가. 왜냐고요? 대장정의 본질은요, 네? 중공 빨갱이들이 포위 몰살 직전에 죽자 살자 도주했던 그 도주로 아닙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아니 근데 도주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어째 그 길을 갑니까? 라이 멍청한 것들 참. 그 당시에는요, 모택동이 대장정 할 때는요, 부패한 국민당이니까 도주를 할 수 있었겠죠. 이번에는 전무후무 슈퍼파워, 미국한테 지금 포기를 당했는데 도주 성공하겠습니까? 예. 국민당이 몰살시키지 못했던 이 빨갱이 찌꺼덕이들 이번에 미국이 몰살시키면 아주 신나겠습니다. 예. 말은 결사항전한다고 씨부릉인데 사실은 말이죠, 썩은 이빨 드러내고 징징 짤고 있습니다. 제발 날 좀 봐주세요, 이런 형국입니다. 불링 비헤이브
불링 비헤이비어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미국의 그동안 협상 태도가 힘센 미국이 힘 없는 아주 약골 중공한테 힘자랑하면서 막 쥐고 흔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불링 비헤이비어가 요런 롱 액션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화웨이 저렇게 제재한 거는 화웨이가 그동안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말이죠. 경제적 테러라고 얘기를 해잡고 우리를 좀 존중해달라, 상호 협력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전부 다 주장 자체에 구체적 팩트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해야지 자기 느낌을 말하고 감정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애송이들이죠 이거. 네, 웃깁니다. 히토리오 카드나 흔들리 제끼기 효과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어떤 분석 영상도 있습니다. 네. 대두 수입 안 한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결국 그 미국의 타격은 별로 없을 테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대응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예. 고스란히 중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미국 입장은 원칙 고수입니다. 그 어제 캐나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가령 뭐 6월 말 일본 G20에서 그 트럼프 시진핑 서밋 아직 뭐 가능은 하지만 아직 열려는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미국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어쨌든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상관없이 무역 협상 합의하려면 중공의 통상 시스템 기억해야 한다. 원칙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추가 공격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공격 수단은 앞으로 엄청 많습니다. 계속 개발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패권 전쟁이니까요. 패권 전쟁이니까 지금 도전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죽여버려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가 공격 수단으로 가장 먼저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것이 이겁니다. WTO 개정 후에 보조금 상계관세 더 때리는 겁니다. 무슨 내리냐면요. 중공은 국가자본주의, 즉 스테이트런 이카노미 이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합의했다가 다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금 통하여 기업을 중국 공산당의 수종으로 계속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그 라이트 하이즈 그 무역 대표부 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미중국 고위급 회담의 미국 측 대표 아닙니까? 라이트 하이즈하고 문희순이 지금 그 대표단 이끌고 중공 베이징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라이트 하이즈가 EU하고 일본 측하고 이제 무슨 협의를 해서 그 협의 내용이 WTO의 보조금 규정을 개정을 거의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자, 뭡니까, 뭐? 지금 중공 보조금을 노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보조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세상에서 중공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EU, 일본과 연합으로 WTO 이걸 통해서 중공의 보조금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오늘도 신나게 놀자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결국 보조금을 매개로 미일 EU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파이브 아이즈 멤버들 당연히 참가할 것이고요. 현재 모든 국가는 불법 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제도의 기본이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이 보조금을 문제로 추가 관세 때릴 수도 있습니다. 25%가 아니고요. 여기에 서방 진영이 공동 전선을 펼 수도 있겠다는 거 보여집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도 유안 환율 상당히 올랐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관세 효과가 10% 상쇄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하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10%만큼 가령 첨단 신무기 이번에 새로 개발했잖아요. 통화보조금 상계관세 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이 거의 개발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리면은 그만큼 통화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걸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무기죠. 그걸 이제 보조금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과 제도를 바꿔버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때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공은 위안화 그래서 그 방어하려면 외환 보유고 사용해야 하고요. 외환 보유고 사용하면은 외환 위기 가능성 높아지고요. 국가 신용 등급 지금은 A 중에서 최하위 등급이죠. 근데 국가 신용 등급 B로 추락될 가능성 점점 높아집니다. 위안화 방어 안 하면요. 위안 환율 계속 오르게 됩니다. 달러 공급은 줄어드는데 달러 수요는 늘어나게 되니까요. 가령 달러 수요 중에 대표적인 게 중공 철수 자금, 이거 전부 다 달러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그 환율 분석한 편에서도 자세히 그 별도로 한번 분석을 했었죠. 네. 자, 그러니 환율 계속 올라 버리면은 어차피 또 이 미국에서 상계관세 두드리게 맞을 수 있고요. 통화보조금 그 규정을 적용해서 아니면 환율 조작국 지정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이겁니다. 중공은 죽어야 되지 살 길이 없습니다. 예. 중공도 온갖 비상조치 다 동원할 겁니다. 네. 가령 과거 그 한국 유신 정부가 시행했던 사체 동결 조치 유사한 어떤 긴급 비상 경제 그 명령권 뭐 이런 거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최초 영상 그러니까 중공 붕괴 과정 이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겁니다. 네, 간단합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때 대외 개방 경제로 당시 성장하던 해외 경제에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전략이 먹혔다는 거죠. 한국은. 달러를 불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미국이 탁 틀어막는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미국이 죽이겠다는데 뭐 G2가 뭐 필요 없습니다. 무슨 G2입니까 저 거품 파워라니까. 그래서 미국이 막았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미국과 풀지 않으면 서서히 죽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잘가 차이콩. 저는요, 중공 해체가 중국 보통 사람들, 한국, 세계 다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위험 요인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중공이 빨리 해체되고요. 중국 공산당 지배 체제 이거 빨리 해체되고요. 그래서 자유중국으로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함께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